네, 안녕하세요.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영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 속에 있어서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의성 교육의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어, 제가 앞전에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 내용은 창의성을 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창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창의적 성향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그 영재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뭐 창의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사고력,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어들이 좀 사용되는데,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인데, 자, 정의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창의성이 됐든, 사고 능력이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지 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들. 자, 그런데, 자, 사고력이 됐든 창의성이 됐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갖다가 네 가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망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들. 그래서 1, 2, 3, 4. 사고력의 단계를 갖다가 4단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준비, 하나는 인큐베이션 모델을 오늘 설명해 드릴 것, 하나는 조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사고력의 순서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인큐베이션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이 중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단어를 쓰냐면은 이 내용에서는요, 영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소질이나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잘 가르치고 육성해야지 뭔가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소개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교육의 전 세계 교육의 동향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게 기육신문 저번 달 말에 나와서 이번 1월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것들인데 교육신문인데요. 여기는 보자, 뭐 초등 중등에 관련된 교육 과정, 교수 학습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여기 보게 되면 도쿄의 시부야 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부야 교육분과의 미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과 융합을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융합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업의 특별활동 시간으로 오후 시간 있잖아요. 오후 시간을 갖다가 보니까는 뭐 특별활동이라든지 탐구적인 요소가 강한 어떤 내용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실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를 갖다 발견해내는 것들, 그 다음에 체험학습, 그 다음에 테마학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후에 수업을 갖다가 다 그런 식으로 돌린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창의성이 어떤 내용으로 수업의 내용을 갖다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보통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한 학교를 갖다 선정해가지고 시험적으로 뭔가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확대되는 것들이 잘 없다, 확대가 안 된다, 시범 학교 선정하는 것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소개해준 어떤 지역의 전 학교를 갖다가 이런 어떤 탐구, 문제 해결을 갖다 찾는 것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지금 세계 교육의 어떤 동향의 내용을 갖다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특히 이제 인큐베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창의성 수업 이렇게 좀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일반 아이들도 뭐 좋겠지만은 좀 뛰어난 아이들, 상위 한뭐 1% 되는 아이들도 포함해가지고 특히 영재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어떤 수업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큐베이션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이제 뭐 영재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어떤 수업인데요. 우수한 소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호하고 육성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앞전에도 얘기를 해 드렸겠지만요. 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이 인큐베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수업 짧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가르쳐야 되냐라고 하는 것 유튜브에 간단하게 올렸었어요. 당연히 개인적인 발달과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창의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교사에게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OECD 교육분과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에 대한 5가지 핵심 성향 모델에 관련된 것들. 이것도 교사가 이끌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주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입하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육 과정 속의 창의성이냐 아니면 창의성 교육 과정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뭔가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화하고 인큐베이션 이 안에서 뭔가 뭐랄까, 뭔가 질적인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듬어지고 잉태하고 부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큐베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인큐베이션 안에서 뭔가 나서지 않다가 세 번째, 조명. 이제 해결책에 대한 통찰을 하게 돼요. 통찰하면서 네 번째 단계 확인.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과정.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을 때 2단계 이 인큐베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큐베이션이 지금 단계 1, 단계 2, 단계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단계 1은 단계 1 기대감 높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수업 시작하기 전 시작할 때. 그다음에 단계 2 기대에 따르기는요. 수업 중에. 그다음에 단계 3 계속 지킴 유지 요거는요. 수업 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 모델의 주된 어떤 차이점은요. 학생들이 뭔가 문제 해결의 합리적인 과정과 잠복 기간 동안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의 간격을 갖다 메우는 것을 갖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창의성의 전체를 다룰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수업을 하시든 이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기대감 높이기는 뭐 알고 싶은 것, 싶은 욕망을 창조하기, 기대와 예상을 높이기, 주의 얻기, 호기심 불러일으키기, 상상력 간지럽히기, 목적과 동기부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수업의 워밍업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계에서요. 학생들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후크 아시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딱 걸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창의성 하게 되면 아마 토란스를 갖다 모르면 간첩이겠죠.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토란스에 따르면요. 그 학생들이 수업 시작 시에 그 워밍업을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그 내용들이 알고 싶은 것, 욕망 창조하기, 주의 얻기, 뭐 상상력 간지럽히기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그 친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지 사이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 2, 단계 2 기대에 따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 2는요. 기대에 따르기 이제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것에 뭐 직면하는 것들 요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인제 일단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동기를 부여받으면 뭔가에 심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깊이 파고드는 깊이 파고드는 것은요.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도 세우고 또 정보도 모으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뭐 생각해 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넘고자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또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 요걸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 보는 것 이 두 번 보는 건 뭐냐면요. 어 두 번 보는 것은 판단을 갖다가 좀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경험의 상태를 열어두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이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신중을 갖다 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들으래요. 냄새를 어떻게 들어? 자, 요건 뭐냐면요. 서로 다른 어떤 관능적인 경험의 조화를 통해서 경험을 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 기관들 갖다 다 열어 놓고 그걸 다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만 쓰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픈해 놓고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듣기 뭐 고양이 실수로 건너기 그다음에 그 실수를 건네기 이게 뭐냐면요. 뭐 고양이에게 말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 말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알아듣나요? 고양이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실수를 갖다 건너기 이거는요. 개인적인 어떤 수준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테고 또 개인적인 어떤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뭔가에 그 뭐라 할까? 상호 어떤 작용하는 것들 요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요. 직감도 사용하고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를 갖다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당연히 실수가 발생하겠죠. 그 실수하는 것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 있는 거야. 걱정 마."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 속에 실수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단계 2는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관통시켜 볼 구멍을 자르기. 자,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 자, 이거는요. 내가 뭔가의 그 이슈가 있을 때 연구하려고 하는 이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가는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의 본질을 잘 좀 이해하고 그 이슈에 대한 어떤 본질과 함께 중요한 것에 초점을 잘 맞춰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모퉁이 자르기가 있네요. 모퉁이 자르기는요. 새로운 통찰력으로 정신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단기와 쓸데없는 정보를 갖다가 제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깊은 물에 빠지는 것. 자,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은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어떤 금기에 대해서 또 직면도 하고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뭔가를 압도당하고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인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flow, 몰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 몰입. 몰입하는 가운데 창의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잠긴 문에서 빠져나오는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을 갖다 포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의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오픈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 단계.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인제 계속 인제 수업 과정 이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 공을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요.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 속으로 다시 한번 넣는 것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제 어느 단계나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계속 뭔가 배웠던 것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유머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놀이라든지 어떤 판타지 아니면 어떤 게임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열쇠로 노래하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정보를 갖다 개인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언가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정보를 개인화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교사의 역할은. 왜냐하면 배웠던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아니면 일반화하기 할 때 딱 단절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갖다 연결하도록 열쇠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모래성 쌓기. 이 모래성 쌓기는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해결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상상력, 그다음 어떤 판타지를 갖다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현실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사고와 해결책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가능할지를 갖다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모래성 쌓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태양 맞기, 무지 춥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태양을 막으면 안 되겠죠. 햇빛을 갖다 쬐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자, 태양 맞기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 어떤 창의성, 창조성이 요구하는 열심히 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찾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영감과 어떤 지지 이런 것을 갖다 얻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재탄생하는 것들이 뭐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새로운 자원이라든지 새로운 장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변화를 갖다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앞으로 진출해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갖다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내일과 악수하기. 자, 이건 뭐냐면요. 그 학생들이 자신과 어떤 사회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이미지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과 또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 모델은요. 다른 창의적 사고 활동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체계적인 틀, 예, 체계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이걸로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과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예술의 어떤 과목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에서 과학 수업이에요. 밀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한테 물고기 수조도 갖다 놓고 소다 캔 이런 것들도 인제 두께 뭐 다이어트 캔과 일반 캔이라고 인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 알아?" "글쎄요. 이게 숯도 있고 캔도 2 개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예요? 후크, 동기부여, 기대감을 갖다 부여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인제 이 두 캔을 갖다가 다루고 그것의 특성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가지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학생들에게 캔이 뜨는지 가라앉는지를 갖다 추측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또 예측하는지도 질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들의 예측과 이유에 대해서 토론도 한 다음에 교사가 다이어트 소다와 소다를 갖다 물에 넣는 것 물에 넣으면 그것은 이제 뜨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추측한 사람에게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반 소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지 뜰지를 갖다가 예측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것들을 갖다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예측을 하게 되면 교사는 일반 소다 캔을 갖다 물에 담아 가라앉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다 2캔을 절에 놓아서 둘 다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뜨고 왜 가라앉지?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가르쳐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수업은 이 시점에서 인제 두 종류의 어떤 소다 캔이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한 요약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건가? 이거는 창의적인 어떤 틀을 갖다 제공하는 건데요. 그렇게 수업이 끝날 수가 있지만요. 하지만 인큐베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을 결론 짓기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생들은요, 이런 차이점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갖다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갖다 느끼면요, 수업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왜 어떤 것들이 뜨고 다른 것들은 가라앉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수업에 이런 어떤 인큐베이션 모델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시험을 갖다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인큐베이션의 모델을 갖다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 어떤 과목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응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인지향상 상담센터의 자, 최인혁 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